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가장 긴 터널망과 최대 규모의 지하미사일 무기고가 미국 폭격기들의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콘크리트와 산, 그리고 수입해온 구호 몇 마디만 있으면은 진짜 군사적 우위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신화도 이쯤에서 끝이었다.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들이 순식간에 산속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버렸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의 거대한 터널들은 이제 맹렬하게 불타고 있다. 수천 명의 이란 정예 병력과 수만 톤의 미사일 탄약이 사라졌다. 그들은 달아날 곳이 없다.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없고 증원을 받을 수도 없고 바깥 세상과 통신할 수도 없다. 정권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른바 미사일 도시는 현대 군사사에서 가장 거대한 죽음의 함정으로 변해버렸다. 수년 동안 정권은 이 지하 요새들을 불패의 상징으로 팔아왔다. 그러나 끝내 그것들은 엄청나게 비싼 거대한 무덤처럼 보이게 되었다.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된 에피퓨리 작전은 미국 항공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무력 과시였다. 그리고 이 작전의 가장 파괴적인 순간은 2026년 3월 2일에 벌어졌다. 표적은 로레스탄주 호라마바드 인근 산악지대와 동아제르바이잔주 타브리즈 인근 산악지대에 파들어가 건설된 거대한 탄도미사일 복합시설들이었다. 이 시설들을 짓는 데에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첫 번째 표적은 이맘 알리 기지로 알려진 호라마바드 지하시설이었다. 이 시설은 이란 최대의 탄도미사일 복합시설이었다. 이곳은 길이가 36km에서 50km에 이르는 터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하도시였고 수백 개의 샤하브 3형 계열 미사일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발사대가 은폐되어 있었고 탄약고가 줄지어 배치된 미로였다. 이것이야말로 이란 지역 억지력의 핵심이었다. 적어도 선전에서는 그렇게 말해왔다. 현실은 다른 답을 내놓았다. 이 작전은 B-52 같은 폭격기에게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그러나 복제한 조기경보 기술에 의존하던 이란의 방공망은 동시다발적인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에 의해 작전 개시 첫 몇 시간 만에 눈이 멀어버렸다. 모방과 정치적 허세, 그리고 남이 쓰다 넘긴 교리에 기대 세워진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체계는 열병식에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전에서는 무너진다. 이 초기 단계는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던 병력들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위험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레이더 화면이 새까맣게 꺼진 상태에서 이란군은 다가오는 파괴를 보지 못했고 방어체계는 무력화되었다. 영공에 완전한 취약성이 열려있는 그 짧은 48시간 동안 미 공군은 전략 폭격기 전력의 중량급인 B-52 스트래토포트리스를 투입해 이란을 타격했다. 3월 2일 밤 B-52 편대의 폭격 일제사는 호라마바드의 최대 지하 미사일 무기고 위로 악몽처럼 쏟아져 내렸다. 다른 시대의 낡은 폭격기가 지역 저항의 미래를 자초하던 정권을 지워버리기에는 여전히 충분히 현대적이었다는 점이 참으로 씁쓸하다. 작전의 핵심 구조는 층층이 쌓인 파괴 전략에 기반하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B, 이 스피릿 항공기들이 조용히 이란 영공에 침투해 표적에 3만 파운드급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 이 폭탄들은 산 깊숙이 관통에 들어가 순식간에 주출 인문과 핵심 지지 기둥들을 파괴했다. GBU-57 탄약의 공기 역학적 설계는 중력 가속과 결합되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철근 콘크리트와 단단한 안반 60m를 관통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충격 순간 지진성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터널 체계 내부에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균열을 일으킨다. 직후 B-1 랜서와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항공기들이 그 지역에 도착했다. 초음속 속도를 지닌 B-1 랜서 항공기들은 전장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며 기동식 방공 포대를 하나씩 사냥했다. 그 뒤를 이어 B-52들은 수천 파운드급 JDAM 정밀 유도탄으로 지상 지원 건물과 환기구, 통신 안테나, 송전선을 지도에서 지워버렸다. 8개가 넘는 주 터널 출입구가 벙커버스터 폭탄에 의해 순식간에 짓눌렸다. GBU-57들은 산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핵심 통로들을 붕괴시켰다. 터널 내부는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폭발은 산속에서 바깥으로 엄청난 화염구를 뿜어냈다. 나사의 FIRMS 위성 시스템이 공격 직후
그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 상승을 기록했다. 산속 탄약고들의 연쇄 폭발은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거대한 열파를 만들어냈다. 호라마바드는 무너졌다. 이란 최대의 미사일 저장고는 이제 잔해 더미일 뿐이다. 영원한 억지력을 떠들던 거창한 연설도 여기까지였다.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요새는 억지력이 아니다. 그저 연극일 뿐이다. 호라마바드가 불타는 동안 동아제르바이잔주의 타브리즈 사일로 복합시설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이 시설은 길이 100km에 이르는 터널망을 갖추고 있었고 에르빌과 그 주변 지역을 향해 발사되는 이란의 보복 미사일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가장 긴 터널망을 가진 이 시설은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미사일 무기고였다. 이곳은 이미 2025년 6월 작전 때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정권은 다시 재건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준다. 권위주의 체제는 거의 언제나 교훈을 배우기보다 상징부터 다시 세운다. 그들에게는 진실보다 환상을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어진 첫 번째 공격 파도 속에서 지하 터널망의 출입구와 지원 거점들은 집중 폭격 아래 파묻혔다. 시설 내부의 거대한 구획들은 미사일 자체를 완전히 파괴되는 데서 어느 정도는 지켜줬을지 모르지만 환기시설과 전력시설, 승강기 체계가 파괴되면서 내부의 미사일과 병력은 물리적으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없고 터널을 파낼 수도 없고 바깥 세상과 교신할 수도 없었다. 전기와 공기와 출구와 통신이 모두 끊긴 미사일 도시는 더 이상 미사일 도시가 아니다. 그저 위에 구호만 덧칠해 놓은 함정일 뿐이다. 상상해보라. 지하 80m 아래의 터널 속에서 어둠에 갇혀 공기도 없이 폭탄 충격에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서는 미군 감시기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선회하고 있다. 모든 움직임은 즉시 포착된다. 누군가 출입구를 열려고 시도하면 몇 분 안에 그 자리에 GBU 30일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 가장 소름 끼치는 세부가 있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호라마바드와 타브리즈 이 두 시설에 주둔하던 혁명수비대 병력 1000명에서 1500명 사이가 터널 덮개가 무너지면서 지하 수백 미터 아래 절대적인 암흑과 질식 상태에 남겨졌다. 이 수치는 이 두 시설에만 해당한다. 전국 곳곳에 수십 개 지하 기지들을 함께 고려하면 상황은 훨씬 더 참혹해진다. 전국에는 거의 100개에 달하는 지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약 25만 명의 병력이 이란의 지하 기지들에 배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란의 총군 병력은 약 96만 명이다. 이는 군 전체의 거의 4분의 1이 지하에 있다는 뜻이다. 96만 명 규모의 군대에서 대략 4분의 1의 병력이 전장이 아니라 자기 피난처에 갇혀버린 상황은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하 생존을 찬양하던 정권에게 이것은 특히 잔인한 아이러니이다. 그들은 힘을 지하에 숨겼고 그 숨겨둔 힘과 함께 자기들의 기동성도 스스로 묻어버렸다. 장군들은 달아났다. 50명이 넘는 고위 지휘관들이 제거되었다. 병력은 텅 비어버렸다. 이란은 이런 시나리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상에서 진행되는 준비는 훨씬 더 큰 다음 파도가 올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경제적이고 비대칭적인 정보 우위는 사건의 규모를 더욱 깊게 만든다. 첫 번째, 파도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항공기들이 레이더와 방공 체계를 눈멀게 하는데 투입되었다. 그러나 일단 문이 부서진 뒤에는 낡았지만 치명적인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무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전략적 차원은 영국 기지들의 개입이다. 미 행정부는 세대의 B-50H 중폭격기를 영국 RAF 페어포드 기지에 배치했다. 이 움직임은 에픽 퓨리 작전이 단기 기습이 아니라 장기 운용형 작전 캠페인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대양 건너편에서 날아오는 대신 영국과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더 가까운 기지들을 사용하면 출격 횟수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폭격기들은 순환 배치 방식으로 이란 영공에 상시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테헤란 정권의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을 만들어낸다. 언제든 폭탄을 떨어뜨릴 태세를 갖춘 항공기들은 병력의 재집결, 희망 자체를 지워버린다. 영국의 영공 접근 승인 역시 국제 외교 전선이 이란에 맞서 결집하고 있으며 테헤란의 전략적 고립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도 반서방 허세가 전략을 대신할 수 있다고 우기는 친베이징 논객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대답은 지금 저 산맥 위에 불길로 쓰여지고 있다. 왜 60년대에 B-52들이 B-2 대신 사용되었는가? B-2의 운용 비용은 수십만 달러에 이르지만 B-52의 비행 1시간당 비용은 약 7만 달러이기 때문이다. 일단 제공권이 확보되고 나면은 더 이상 비싼 스텔스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B-52들은 막대한 탄약 적재량을 갖춘 비행 무기고 역할을 했다. 하늘을 자유롭게 순항하는 이 거대한 기체들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려는 모든 표적에 값싸지만 효과적인 타격을 집요하게 퍼부었다. 이 상황은 비용 효율적인 전쟁 기계가 어떻게 적을 경제적으로도 질식시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군사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끝없는 연설도 아니고 연출된 단결 사진도 아니고 안전한 거리에서 대결만 부추기는 수도들의 낡은 논평도 아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비대칭성은 또한 미국이 이 작전을 몇 주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이 거대한 파괴가 그렇게 중요한가? 파급 효과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지 몇 개의 무너진 터널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란 군사 교리의 심장은 미사일 도시라는 개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40년 동안 준비해 왔다. 그들은 산속으로 수백 킬로미터의 터널을 팠다. 그들은 수천 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탄약고, 지휘소를 지하 80m에서 90m 아래에 묻어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미사일 도시라고 불렀다. 코르고의 사일로들, 호라마바드의 50km 터널망, 타브리즈의 100km 회랑들, 시라즈의 미사일 저장 협곡들, 각각이 하나의 지하 도시였다. 정권은 이것에 너무도 자신만만해서 국민들에게 5년짜리 장기전을 준비하라고까지 말했다. 5년 전쟁이 그들의 약속이었다. 며칠간의 압도적 압박이 그 약속에 대한 답이었다. 그 대비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설명된다. 호라마바드와 타브리즈 복합시설에 대한 타격은 혁명수비대 내부에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비극과 물류재난을 불러왔다. 무너져 내린 산더미는 이 시설들에서 근무하던 1000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지하 수백 미터 아래 가두어 버렸다. 이 작전의 즉각적인 군사적 결과는 물류적 병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 출입구의 폐쇄는 미사일을 지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막아버렸다. 센콤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2월 28일에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기준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6% 감소했고 일회용 공격 드론 발사는 73% 감소했다. 브래드 쿠퍼 제독은 1700개가 넘는 표적이 타격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미사일 비축군과 UAV 탄약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다. 요컨대 이란은 보복 능력을 잃었다. 산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 한 모든 경사로는 상공에서 대기하던 미군 드론과 전투기에 의해 몇 분 만에 파괴되었다. 발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모든 표적은 즉시 사냥당했다. 전술적 관점에서 볼 때 세 종류의 서로 다른 폭격기를 완벽한 동기화 아래 동시에 운용하는 것은 고도의 계획 능력을 필요로 한다. B-2의 스텔스와 B-1의 속도, 그리고 B-52의 막대한 탄약 탑재 능력이 결합되자 이란의 군사 기반 시설은 말 그대로 지워져 버렸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이것은 애초에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들이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계속 때리고 있다. 가혹하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쟁은 세미나실이 아니며 위협과 겁박 위에 정책을 세운 정권이라면 우월한 힘이 되돌아올 때 놀랄 이유도 없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붕괴의 도미노 효과는 지역의 균형 자체를 흔들 것이다. 이란이 저항의 축이라 부르며 자금을 대는 대리 세력들은 자신들의 본부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모습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보급과 탄약의 흐름이 끊기면 이 대리 세력들이 버틸 가능성은 빠르게 줄어든다. 보호 우산이 손상되면서 그 대리 세력들은 결국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 상황은 동시에 정권을 안팎에서 압박하고 있다. 중동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의 외교적 패는 약해졌다. 그들이 협상장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대형 탄도미사일들은 이제 산 아래 쓸모없이 깔려있다.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힘의 환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대외적들에 대한 억지력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을 것이다. 억지력이 환상으로 바뀌는 순간
충성스러운 언론도 편집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자네는 미화하기가 너무 어렵다. 주변 국가들은 수년 동안 위협으로 간주해온 이 미사일 체계들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 지정학적 과정은 고정된 거대 구조물에 대한 기술적 비대칭성과 데이터 우위의 승리이다. 콘크리트와 산에 기반한 이란의 전통적 방어 접근법은 위성 정보와 고정밀 탄약을 견뎌내지 못했다. 한쪽이 기술적 유연성과 신호정보, 동적 표적화를 활용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경직된 교리에 둘러싸인 피난처에 의존했다. B-52의 JASSM 미사일은 이 교리를 산산이 부수며 그 안에 숨어있던 무력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더 넓은 교훈이 불편해진다. 베이징을 숭배하는 이들이나 규모만 크면 곧 회복력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진영에게 말이다. 더 큰 구호가 더 나은 체계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이란 정권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옛 지하 전략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엄청난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들이 몸을 숨겼던 산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닫혀 들어오는 위험지대로 변해버렸다. 이번에 벌어진 일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유연하지 못한 교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붕괴가 어떻게 전략적 목표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다. 이란의 힘 투사 핵심으로 여겨졌던 지하 미사일 도시는 B-52의 집중 폭격 아래 전략적 재난지대로 바뀌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건설되었고 정권의 무적 신화를 상징하던 이 산악복합 시설들은 그 안의 병력과 함께 지하 깊숙한 곳에서 붕괴해버렸다. 에픽 퓨리 작전은 단지 하나의 무기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테헤란의 수십 년 된 군사 교리를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아직도 반미 연극과 친중 정렬만으로 실제 전장의 취약함을 메울 수 있다고 꿈꾸는 모든 정권과 세력, 그리고 언론 진영은 이 결말을 아주 천천히 읽어야 한다. 역사는 빌려온 오만에 결코 친절하지 않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